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44강 문정권 발톱을 드러내다. 여기 이 표가 있는데요. 이 표가 한겨레에서 만든 건데, 한겨레 신문에서 주요 가짜뉴스 7개를 한겨레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유통되는지 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로 하나 딱 뽑아가지고 노회찬 타살설 이게 가짜뉴스다. 근데 이 가짜뉴스가 어떻게 생성되고 흘러갔는지 지금 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은 뉴스타운 TV라는 데서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유포해가지고 이렇게 곳곳에 유통됐다. 요 끝머리가 볼 것 같으면 최상천의 사람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저도 그 뉴스타운 TV에 가짜뉴스를 받아가지고 재방송한 그런 유튜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한겨레의 가짜뉴스 관계도는요, 21세기판 빨갱이 관계도입니다. 누가 이 짓을 했냐 하면요, 박정희 때 중앙정보부가 이 짓을 했습니다. 간첩 일망타진 그래가지고 쭉 어떤 게 관계도 걸어놔 놓고 그 대표적인 관계도 중에 하나가 인혁당, 인민혁명당이라는 당입니다. 그 다음에 민청학년 이런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한겨레가 박정희 시대에 중앙정보부 노릇을 하고 있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사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짜뉴스 얘기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짜뉴스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 전쟁이 시작된 이유는 있어요. 가치관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진영이 충돌할 때 서로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에서 보면 같으면 서로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죠? 내가 정통이고 너는 이단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자기가 옳고 상대는 뭐라 그러면 사입이라 그러죠. 그죠? 그 전쟁이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굉장히 위중한 사태입니다. 그러면 두 진영이 어떻게 충돌하냐 하면요, 옛날에는 뭐까지 충돌했습니까? 독재 대 민주주의로 충돌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보다는 대북 관계, 그러니까 북쪽하고 남쪽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만들어갈 건가? 여기에 대한 관점이 두 진영이 완전히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매국 독재 세력, 이승만, 또 박정희, 전두환, 이 세력의 잔당들이 지금 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제압하려고 하죠. 그죠? 섬멸하고 제압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세력은 반공 제압을 추구하는 진영이다. 그래서 이걸 반공 진영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이 반공 진영은 사실은 이제는 거의 위력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렇죠? 누가 빨갱이다, 종북이다 해봐야 그거 별로 안 믿죠, 사람들. 오히려 빨갱이다, 종북이다 한 사람들이 이상한 놈으로 취급받습니다. 아니, 저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일단 구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민주화를 주도한 세력. 이 세력은 남북 간에서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화진영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들은 지금 현재 신주류죠. 그죠? 완전히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남북 간의 어떤 평화적인 무드가 확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영의 역관계, 힘이 금년 들어가지고 완전히 반전되어 버렸어요. 차차 반전되어 오다가 금년에 확 반전되어 버렸어요. 그 핵심적인 계기가 뭐냐 하면은 조선이 핵무력을 완성해가지고, 조선이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미국 전 지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에 의해서 세팅되어 있는 남북 대결 관계가 더 이상 안 되겠죠? 그렇죠? 왜? 여차하면 미국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미국이 이제는 한국 전쟁을 끝내고, 이때까지는 정전체제라 그래가지고 끝없이 전쟁을 안 끝내려 그랬죠. 그렇죠, 그죠? 왜? 그게 저한테 이익이니까. 그랬지만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으니까 이제는 조미 공존이 불가피합니다. 뭐가 있는 한? 핵무력이 있는 한. 핵무력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남북 평화협력의 길이 활짝 열렸고, 이제 평화 공존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뭐가 있는 한? 북에 핵무력이 있는 한. 핵무력 없으면 돌아간다. 이래 되니까 이제는요, 금년 들어가지고, 금년 이제 1월 1일 날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죠. 그죠? 그 이후로는 반공 진영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져 봅니다. 왜? 어디로 가니까? 평화의 길로 가니까. 그래서 반공 진영이 지금까지 1945년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그죠? 반공 진영이 남북 관계에 관한하는 압도했죠. 그러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빨갱이 사냥이 먹혔고, 종북놀이가 먹혔습니다. 그죠? 근데 금년 들어가지고 이제는 평화진영이 압도해버리게 됐다. 그래서 힘 관계가 이 관계에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렇게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진영이 사실은 오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나는 상당히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평화진영의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정권은 뭐 당연히 평화진영이죠. 그죠? 진영이 언론을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KBS, MBC, YTN 등 사장뿐만 아니라 이사회도 교체해버렸죠. 온갖 명분을 붙여가지고 밀어내고, 임기가 안 끝난 사람을 밀어내고, 그죠? 온갖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중요 시사 프로그램들을 누가 다 맡았어요? 거의 문바들이 장악해 버립니다. 여기 이름 적어놓은 건 대표적인 매치고 사실은 요 뭐 매치 정도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김재동 이런 문 스피커들이 장악해가지고 뭘 합니까?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에 막 앞장섰죠, 그죠? 앞장서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게 언론입니까?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의 언론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이러면 이제 나라가 잘못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비판은요, 그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명박근혜 공격에 선봉대 역할을 하면서 문재인 호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 언론이 이리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언론이 아니죠, 더 이상.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김재동을 꼽을 수가 있는데 KBS의 월화수목 나흘 동안 오늘 밤 김재동이라는 프로그램을 맞죠. 굉장한 겁니다. KBS에. 김재동의 실력이 뭐가 증명된 게 있어요? 그냥 개그인데, 개그맨인데. 근데 이 사람이요, 박근혜 때 사드 결정을 하니까 저기 성주가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어? 박근혜를 뭐 열폭했죠, 그죠? 엄청나게 폭격했죠. 그런데 문재인이 사드를 배치할 때는 사실은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사드 배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언론인이에요? 아니에요. 문 스피커예요, 그냥. 우리가 문제를, 그죠? 우리 편이다,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돼요. 공정하게 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거기다가 인터넷도 문바들이 압도하죠, 그죠? 문바들이 상위 댓글에 가가지고 막 좋아요로 막 눌러대니까 이거 말이지, 일반 사람들은요, 자기 의견을 제대로 내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문바가 장악해버렸다. 그러면은 반공 진영은 갈 곳이 있겠습니까?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제일 기본적으로는 전쟁 냉전 시기에는 이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코메리카로 세팅해놨다고 그랬죠. 미군 기지를 세팅해놨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반공국가로 만들어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공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세력들이 막 말하자면 세상이 자기 것이냐 날뛸 수 있었죠. 아무도 제지도 안 하고. 그래도. 그런데 평화 모드로 가버리니까 반공 세력들이 존립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이 세력들이 존립 근거가 뭡니까? 북한 욕하는 거였죠. 그죠? 북한이 악마인 게 이 사람들의 존립 근거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고, 북한은 악마로 몰고, 정보로 몰고,
이 사람들이 존재 근거가 그거였는데 이제는 남북 간에 말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 무드가 확 오르는 뻗쳐 나오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하면은 미친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최근의 과정들을 쭉 보니까 이때까지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어마어마히 하고 민주화도 하고 해가지고 북한 쪼면 가볍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딱 보니까 저기 대단하거든요. 아니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강국하고 세계 최빈국하고 그죠? 1대1의 대등한 정상회담을 하는 걸 보고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핵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이 하는 걸 보니까 이 전략 전술적으로 능수능란하거든요. 저거하고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도 막 기겁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언론이라고 생긴 언론은 제도권 언론은 거의 다 문바 언론, 문스피커로 전락해버렸죠. 이미.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조선일보 힘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그렇게 왕왕대고 잘 나가던 방공 스피커들 이제는 힘이 하나도 없어. 조선일보 힘 하나도 없어요. 조중동 종이신문은요 지금 그 수백 개 언론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해요. 요새 공신력이요 조선일보라고 공신력 더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누가 정말 우리 사회에 핵심 이슈를 던지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다음에 종편도요 시청률 보면 참 난감하죠. 그죠? 그러니까 방공 스피커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도 거의 무기력하죠. 문바한테 완전히 완패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뭡니까? 유튜브뿐입니다. 유튜브는 누구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유튜브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인 방송이나 또는 그 소그룹 방송을 개설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그죠? 제도 언론을 문재인 정권이 장악한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거의 없거든요. 제도 언론에서. 그다음에 신청 분석도 안 해요. 제대로 된 토론회 없어요. 이거요. 한국 언론 정말 심각합니다. 독재 정권 수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현실의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요 몇 년 사이에 2, 3년, 1, 2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반공 세력, 반공 진영이 한국에서는 유튜브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를 보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가짜뉴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도 언론을 장악한 평화진영하고
유튜브를 주도하고 있는 반공진영 사이에 서로 이제 너가 가짜 뉴스다고. 근데요, 서로 가짜 뉴스다 근데 진짜 누가 더 많은지는 세봐야 돼요. 근데 가짜 뉴스라는 개념조차도 사실은 써서는 안 되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개념입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반공진영에서는 대북 공격을 합니다. 3대 세습을 하고 전체주의고 핵무기로 위협을 하고, 그 다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경제정책 실책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대북관계도 공격하지만. 그런 반면에 평화진영에서는 거의 무조건적인 문정권 호의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역작용이 일어나요. 만약에 제도 언론이 그죠 정상적인 이 언론 기능을 한다면은요, 유튜브는 무기력하고 맥을 못 씁니다. 제도 언론이 제대로 못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화진영이요, 너무나 비평화적으로 행동을 해요. 이게 정말 우리한테 좀 뼈아픈 건데요. 뭐냐 하면요, 반공진영, 박사모, 일베, 자유한국당,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요, 진짜 도가 넘어요.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그래서 무차별 공격을 해요. 요즘 제일 그런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심재철이에요. 심재철이 폭로한 건요,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심재철을 죽일 놈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드 관련, 그 다음에 6억 원 그 특활비로 식사 한 끼도 안 샀다느니 이런 인신공격성. 말하자면 폭로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안 됐냐 가지고 논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건 다 제껴놓고 진영 싸움을 하게 되면요, 폭로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매도해버려요. 그러면 한국 사회에, 그죠, 모든 문제는, 그죠, 전쟁 같은 싸움으로 끝나버려요. 한 사회가 건강한 문제를 건강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못 가지게 돼요.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가짜뉴스에 대한 총공격을 선포합니다. 10월 2일 날. 이낙연이가 그랬죠. 한겨레의 신빨갱이 사냥. 한겨레 저도 창립 기금을 냈거든요. 그 다음에 내 주위 사람들한테 창립 기금 내라고 또 많이 권유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겨레에서 저도 실언을 1년 동안 썼어요. 보통 6개월 쓰는데 나는 1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겨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한겨레가 우익 사냥꾼으로 변해버렸어요. 7대 가짜뉴스를 선정했는데요. 그 기사 중에 제목이 이래 달렸어요. 유튜브 극우 채널이 노회찬 타살설 만들고 키웠다. 이래 나와요. 그래서 7대 가짜뉴스를
선정을 했는데 우선 북한 관련 두 개를 선정을 했어요. 5.18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지령했다. 이 뉴스가 나오면은 이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 새로운 건 발견했네 하겠어요. 야, 미쳐도 어떻게 저래 미칠까 할 거예요. 대부분. 아닐까? 이거 방공 토착증 환자들의 정말 헛소리거든요. 그 몽유병 같아요. 몽유병. 그럼 입증 책임은 이 주창자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도 그 5.18 북한 특수군 개입했다고 주장한 지만원을 고발해가지고 그 재판을 했죠.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보도 뉴스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 게 3개 있어요. JTBC 태블릿 PC가 조작된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딴 사람 건데 그 JTBC에서 조작해가지고 발표한 거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재판했죠 이미.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19대 대선 부정선거, 문재인 대통령 문현동 금괴 도굴. 이것도 근거 없는 주장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실 검증을 해봐야 될 주제들이죠. 그죠? 근데요, 표현의 자유에는요, 이따 우리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엉뚱한 주장, 그 다음에 그 거짓말 주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표현의 자유고 언론의 자유입니다. 진실만 다 얘기할 것 같으면은 누가 진실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닙니까? 누구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정부 여당이 개헌한 뒤에 고려 연방제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로 판명이 안 됐잖아요. 개헌하지도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개헌 후에 고려 연방제를 추진한다는 그 말 자체가 그냥 주장일 뿐이에요. 그죠? 주장. 이런 주장은 당연히 허용돼야 됩니다. 왜 이게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아닙니다, 이거. 정치적 주장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단정하는 것이 심판 마녀 사냥이다 이겁니다. 이들 6개 가짜 뉴스는 주장하면 할수록 웃기는 인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죠, 그죠? 이 몰삭시간 주장에 대해서 속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10% 안 넘습니다. 그 다음에 상식적인 유권자는요, 상식을 가진 또는 우리 현실 속에서 정말 정보를 취득하고 이런 걸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가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요, 이거는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떠들어주는 게 어떤 면에서 지만원이가 떠들어주는 게요, 정부한테는 엄청난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쟤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저런 것 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유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요, 저런 것 가지고 안 떠들어요. 유능하면 뭐 가지고 떠들까? 끝없이 경제 문제 가지고 파고들어요. 그래서 집값을 왜 이렇게 올렸냐? 집값 요래하면 낮출 수 있어. 실업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부의 불평등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이 대안을 제시하면요, 환호를 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이 짓을 해주는 거예요. 무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 야권, 소위 야권이 무능하다는 게요, 문재인 정권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겨레와 정권은 왜 칼을 들고 가짜뉴스를 사냥하겠다고 설치고 있을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7개가요, 가짜뉴스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걸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사람이, 주장한 한겨레가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증명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게 마녀사냥입니다. 아무 증거도,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가짜 사냥 뉴스라고 낙인을 탁 찍는 겁니다. 특히요, 노회찬 타살설이 가짜 뉴스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한겨레가 노회찬이 자살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타살이 뭐가 돼요? 가짜 뉴스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노회찬 자살은요, 전혀 입증되지 않았어요. 왜? 경찰이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죠? 미전송 핸드폰 문자를 자필 유서로 둔갑식 해가지고 발표했죠. 그래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뭘 했다고? 투신 자살을 했다고 발표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죠? 자살의 유일한 근거가 뭐였습니까? 자필 유서였죠. 근데 자필 유서가 없는데, 그러면 타살설이 가짜 뉴스예요? 자살설이 가짜 뉴스예요? 자살설이 가짜 뉴스죠. 그렇죠? 한겨레는 그 검증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겨레가 무슨 짓을 했냐? 뉴스타운 TV가요, 타살설을 처음 제기한 곳입니다. 그 이용식이라는 그 의사가 나와가지고 저런 건 자살일 수가 없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뉴스타운 TV를 한겨레가 지가 뭐라고 낙인을 탁 찍어요. 노회찬 자살을 사실로 단정하고 있어요. 우선 한겨레가. 이거는 언론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왜? 언론은 그걸 검증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최소한도 의혹 제기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근데 무슨 근거로 자살로 단정을 해요? 한겨레가. 자살로 단정할 수 있는, 자살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단 한 가지라도 한겨레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 모든 정부기관에서 얘기를 하면 내가 그거 인정할게요. 자살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노회찬이 자살했다는 근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주 비정상으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뉴스타운 TV를. 극우 매체다. 유사 언론이다. 유사 언론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이비 언론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짜 뉴스의 생성한 만든 발원지로 지목을 합니다. 옛날에 저 중앙정보부가 하던 짓 그대로 하는 거예요. 빨갱이 그는 근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세 기독교의 마녀 사냥, 반공 정권의 빨갱이 사냥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근데요, 제가 뉴스타운 TV 요 프로그램을 봤어요. 봤는데요, 이 프로그램 훌륭합니다. 실사구시에서 한 걸음도 안 벗어났습니다. 오버한 거 전혀 없습니다. 억측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짓을 했냐? 한겨레가 그 짓을 했습니다. 한겨레가 지금 박정희 시대 중앙정보부, 전두환 시대 안전기획부, 이명박근혜 시대 국정원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김의겸이가 청와대 대변인하고부터 이게 아주 극심해졌어요. 한겨레가. 정권 앞잡이 선동대 역할을 하는데 반공 독재 시대에 조선일보가 하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은 극우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사실이냐 아니냐 이 사람들 중요하지 않아요. 극우라 하면 사람들 전부 기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빨갱이 하면 기피하고 주사파 하면 기피하고 이러듯이. 그래서 이렇게 극우로 낙인 찍고는 그 공격의 전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사구시하고 정반대죠. 그죠? 그렇죠? 진영심리, 패거리 심리에 매몰되어 있어요. 패거리는 논리가 아닙니다. 패거리 심리는 우리 편 이겨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깡패 심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겠어요? 안 가리겠어요? 안 가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겨레가 선동질, 가짜뉴스 선동질을 잔뜩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누가 나왔냐? 이낙연이 나옵니다. 이낙연이 뭐 한 사람이에요? 국무총리죠. 그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정말 기절했어요. 박정희가 환생한 것 같았어요. 완전 유신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할 말로요. 우려했던 사태가 드디어 나왔다.
운동권이 가지고 있던 심각한 문제가 드디어 터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운동권요 민주화 세력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세력 아닙니다. 운동권의 반 이상이 파시스트들입니다.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낙연 얘기를 듣고 유신시대 박정희 담화문 듣는 것 같았어요. 이낙연의 말을요, 가짜 뉴스란 말을 유언비어로 딱 바꿔버리면은 전두환 박정희가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거 예를 들면은 가짜 뉴스는 표현의 자유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걸 가짜 뉴스를 유언비어로 바꿔볼게요, 그죠? 유언비어는 표현의 자유에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튼 이건 뭐 제가 또 분석을 해놨으니까 우선 이낙연의 이날 발언을 보면요, 반대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는 낙인을 찍어요. 가짜 뉴스라는 낙인이 설령 가짜 뉴스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가짜 뉴스라는 낙인을 찍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게 가짜 뉴스라는 게 판별이 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이낙연이가 판별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어디서 판별해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판별하는 겁니다. 그건 총리가 판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박정희 시대 유언비어락 하던 걸 이제 문재인 정권에 와서는 이름만 바꿔가지고 가짜 뉴스로. 가짜 뉴스나 말이나 유언비어라는 말 똑같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사실이 아닌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격적 언어로 가짜 뉴스에 낙인을 탁 찍어버립니다.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 그 아예 범인에 대해서 표현한 언어죠. 그렇죠, 이거는. 그죠? 주권자에 대해서 표현한 언어입니까, 이게? 주권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만 되겠습니까, 권력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요, 박정희 시대를 전혀 못 벗어났어요. 이 사람들이요, 가짜 뉴스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공공의 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회의 공적이다. 그 다음에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다. 여기에 가면요, 진짜 완벽하게 박정희가 환생한 겁니다. 있잖아요, 그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뭡니까? 대부분 정권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그리고요,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수습하고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될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정권에 있는 거죠.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은 뭐든지 정당하고 자기한테 반대되는 세력을 이렇게 사회 혼란범으로 낙인 찍고 몰아가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박정희 전두환입니다. 바로. 그리고요. 개인의 의사와 사회 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이게요. 이명박 전 박근혜 때요. 전부 촛불에 배후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각자 자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주권자를 바보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보로 안 보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누가 선동하면 확 휘말려가지고 막 졸졸 따라다니고 하는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민주정권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 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다. 국론을 분열시킨다. 이게 그죠? 독재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트레이드. 얘들이 늘상 하는 말이 국론을 분열시키다 하면서 자기에 대한 비판자를 공격을 해요. 이낙연이가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전두환을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라 그랬어요. 박정희도 위대한 지도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눈에 그래 보일 겁니다. 왜? 국론 자기한테 비판자는 여지없이 작살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국가를 강제로 통합했으니까. 그런 통합이 진정한 통합입니까? 그 전체주의예요, 그냥. 그리고요,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예? 끝내주는 거. 이게 문바들입니다. 문바들의 그죠? 특히 노인, 나도 이제 노인 아닙니까? 그죠? 노인에 대한 경멸과 혐오와 조롱과 그죠? 모독은요. 정말 말로 다 못해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생겨먹었나 싶어요. 문바는 괴물들이에요. 있잖아, 그죠? 노인들은요, 그럴 만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 너하고 다르게 살았어. 너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조차도 못하는 인간들이 누구를 공격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꾸짖으려면 문바를 꾸짖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짜 뉴스, 가짜 뉴스로 갈라가지고 그죠? 싸움을 만드는 이낙연이야말로 국론 분열의 선도자죠. 아닙니까?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 사람요, 총리하면 안 돼요. 당장 물러나야 돼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또. 간에 붙었다, 설계에 붙었다. 김대중에 붙었다, 박정희에 붙었다. 그리고요, 너가 가짜 뉴스를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문재인 정권, 이낙연, 너가 어떻게 무슨 입으로 가짜 뉴스 얘기를 하냐?
진짜 가짜뉴스 중에서도 최악의 가짜뉴스. 1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가짜뉴스. 그게 뭔지 아냐? 노회찬 자필 뉴스다 말이야. 자필 뉴스 있으면 내놔봐 말이야. 그런 가짜뉴스를 대한민국 경찰이 공공연하게 발표했는데 그런 가짜뉴스를 발표한 정권이 이런 가짜뉴스 사냥을 하겠다고 나서는 게 말이 되냐 말이야. 근데요, 이낙연의 이날 얘기는요, 더 무시무시한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낙인을 딱 찍어 놔놓고, 그죠? 국가를 총동원해가지고 가짜뉴스를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한 국가 총공격 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요, 박정희 식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운동권, 아까도 얘기했죠. 반 이상의 파시스트라고. 굉장히 위험한 집단입니다. 박정희가 말했던 물샐 틈 없는 방공체제, 안보체제로 가자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총력 수사를 지시해요.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했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하시기 바란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도 하나도 없어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하려고 했다면 죄형 법정주의 아니에요. 법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지 멋대로 시부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파시스트 아니고 뭐예요? 히틀러예요, 이런 사람이. 이낙연 총리는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말도 그죠? 악의적 의도로 이렇게 앞에 딱 붙이는 거 있잖아, 그죠? 낙인을 찍어도 어떻게 찍습니까? 빨갛게, 그죠? 쾅 찍는 거죠.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마땅하다. 이게 법이 뭐 어딘데? 어떻게 이런 법이 어디 있는데? 방통위 관련 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다. 이 사람들이 중국 닮아가려고 그래요. 유튜브 차단하지 그럼.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국가 총동원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이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소관 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기 바란다. 가짜뉴스 판단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판별권을. 예? 국가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진짜 뉴스냐 가짜 뉴스냐 판별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양보하더라도 사법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총리와 행정부가 행정 각 기관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심각한 독재 체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옛날에 수상한 사람, 유언비어는 무조건 신고해라 고 했던
유신시대하고 똑같아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이제는 제도화까지 하겠다고 그죠? 국가 총력으로 자기에 대한 비판적인 세력을 이 가짜뉴스로 낙인 찍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공산당 독재입니다. 그래서 이해찬이가 20년 집권하겠다 그거. 또 뭐 누구는 50년 집권하겠다. 무서운 세력들이에요. 이 사람들 방치하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라집니다. 민주화 세력이라고 민주주의 아니다. 예? 우리 확실히 기억해 놓읍시다. 이들이 의도하는 게 있어요. 주권자를 뭐로 만드는 거다? 통치 대상, 국민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시하고, 교시는 누가 제일 잘해요? 세계에서 교시 제일 잘하는 사람? 김일성입니다. 어? 북한 모든 문서는요,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김정은이 들어서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가르치는 대상이고, 교도 대상, 가르쳐가지고 끌고 가는 대상이에요. 그 교도민주주의라는 게 있어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주권자를 마구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짜뉴스라는 덫을 세워가지고. 옛날에 빨갱이라는 덫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죽였죠. 똑같은 겁니다. 박정희 때 유언비어에 부하내동하지 말고 밝고 명랑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한다. 이 얘기 담화문에 흔히 늘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게요. 국민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이게 웃긴 얘기예요. 아니, 지금 그러면 국민이란 말도 시대착오적인 말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라, 냉철한 판단을 가지라, 이게 말이 돼요? 지가 뭔데? 모섬이 그런 소리 하면 돼요? 주인한테. 이런 나쁜 놈은 당장 끌어내려야 돼요. 자유한국당 뭐 하고 있어요? 이런 총리는 당장 불신임해야 돼요. 탄핵해야 돼요. 그래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박정희 전두환 빼닮았어요. 또 그대로예요. 저거 뉴스는 진짜 뉴스고, 제도 언론이 하는 뉴스는 다 진짜 뉴스고. 왜? 저거 하는 얘기 다 그대로 받았으니까. 그 이외에는 가짜 뉴스다. 이게 박정희식이에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 요걸 딱 뭐로 바꾸면 되냐? 유언비어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 똑같습니다. 만들도록 함께 해달라. 이거 뭡니까? 내가 말하는데 따라오라 이 얘기입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권, 제가 이제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운동권 정권.
비민주성, 반민주성,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 한결의 선동,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 이낙연의 말은요, 그냥 이낙연이 무슨 힘이 있어요? 총리 아무 힘 없어요. 총리 저건요, 그냥 소모품이에요. 정권의 소모품이에요, 총리는. 이낙연의 말은 정권의 생각을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것에 불과해요. 난 이 생각이 누구한테서 나온지 대충 짐작이 가요. 이런 정말 반민주적이고 이 공산 독재 방식의 발상이 어디서 나온지 짐작이 가요. 탁현민이 한국의 청와대 쇼를 다 거의 만들어내죠. 그죠? 근데 문재인은 착한 대통령, 아름다운 일, 빛나는 일의 주인공만 맡아야 되지 이런 악역을 맡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건 굉장한 악역이에요. 그래서 문재인이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이거 사실은요, 국가를 총동원해서 가짜뉴스를 공격하라는 명령이죠. 그죠? 이 명령은 총리가 내릴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총리는 그런 권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대통령이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근데 이런 명령은요, 초헌법 독재자가 아니면 내릴 수 없는 명령이에요.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모태익동이나 박정희나 이런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악역은 네가 맡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악역, 이낙연이가 악역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의 말은 문재인 정권의 인식을, 생각을 대리해서 발표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 핵심은요, 진리를 누가 독점하겠다는 겁니까? 정권이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독점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국가가 마녀 사냥을 지금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선포한 겁니다. 이게 심판 빨갱이 사냥이다. 그죠? 세 가지 독점 권력이 있는데요. 폭력을 독점할 경우에 그게 권력이 되겠죠. 그죠? 근데 폭력을 독점할 경우에는요, 이 폭력이 정당하다는 걸 사람들한테 저걸 해줘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폭력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질서, 그죠? 외적의 침략을, 공공의 질서를 지키고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한 정당한 폭력이다 하는 걸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폭력이 정당화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폭력은 함부로 행사할 수 있는 폭력이 아니에요. 폭력이 가진 권력은. 그 다음에 돈이 관련 권력인데요. 돈을 내가 독점해가지고는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더 벌자고 하면은
남한테 돈을 일정하게 배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노동자한테 임금을 준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그 돈을 나누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근데요, 진리를 독점해가지고요, 진리를 일정하게 사람들한테 주입시켜 나누면 몇 가지 간단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사탄이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한다.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런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그 신앙을 철저히 할수록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 세계에 가가지고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이런 있잖아요. 몇 가지 틀만 만들어 나누면요. 틀만 만들어 나누고 그걸 주입을 시켜 나누면요. 노예됩니다. 노예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 주입된 이 몇 가지 이 인식에서부터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죠? 진리의 독점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가 몇천 년 갔죠. 그렇죠. 진리를 독점했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국가 권력 기껏 해봐야 그죠? 왕조가 500년 뭐 이래요. 그것도 한국에서나. 보통 보면 권력요. 권볼 10년 그잖아요. 그죠? 자본은 부자도 3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리를 독점해버리면 영원불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요, 진리를 독점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문재인 정권이 지금 진리 독점을 선언한 겁니다. 정권이 뉴스 판별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합격, 요거는 불합격, 요거는 진짜, 요거는 가짜 판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운동권적 사고방식이에요. 운동권 되게 무식해요. 내가 오늘 운동권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얘기할게요. 아직 진짜 제대로 얘기하려고 했더만 강의 한두 번까지 강의까지 안 돼요.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의 유언비어 색출 처벌하고 100% 동일해요. 이거는. 막걸리 국가보안법 하는 거 있죠. 그죠? 그 똑같은 거예요. 빨갱이 사냥, 마녀사냥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정권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가지고 모든 기관이 하도록 했죠. 그죠? 총동원해가지고 가짜뉴스를 간별하고 옛날에 친박 간별사 있었죠. 기억나세요? 최경하이 이런 사람들, 그죠? 요즘은 또 이재명 간별사가 나왔어요. 응? 그래서 간별하고 가짜뉴스를 색출하고 고발하고 수사하고 처벌하도록 국가기관이 모두 이런 일을 하도록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건요, 히틀러, 스탈린, 박정희가 똑같은 짓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분법. 그죠? 이분법. 선, 악, 적, 아, 좌우, 진, 위, 참과 거짓 있잖아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인간, 그 인간은 대부분 그죠? 바보 아니면은 악마입니다. 모든 악의 그죠?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운동권, 정권, 이 지금 이분법을 딱 들고 나온 겁니다. 무슨? 뉴스에 대한 이분법. 진짜 뉴스, 가짜 뉴스. 이거 들고 나온 겁니다. 이런 정권이 지금 20년 집권하겠다. 너무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이런 악마 놀이를 하는 놈, 가짜 뉴스 놀이를 하는 놈이 진짜 악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게 뭐냐? 이 본질이 뭐냐? 이들이 하는 행동의 본질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주주의 중에 최소의 민주주의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최소의 민주주의가. 그건 기본에 깔려야 되는 민주주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권이 있거든요. 이 자유권은 모든 민주주의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가짜뉴스로 딱 낙인을 찍어가지고 비판적 주권자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기본권,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헌법 10조와 21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불가침의 기본권이라고 그랬어요. 기본적 인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침해하면 안 되겠죠, 그죠? 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또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요, 21조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인데, 그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인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요 국민은 이란 말을 주권자로 알아들으면 됩니다. 모든 주권자는. 개개인이 다 가지는 겁니다. 어떤 집단이 가지는 거,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검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뉴스다 가짜 뉴스다 판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검열입니다. 법률로 정한다. 이건 그 다음에 4.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이건 일종의 윤리선언입니다. 그죠? 근데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언론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해를 본 사람이. 그죠? 예를 들어서 최상천의 아버지는 친일파다. 이렇게 해도 내가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정권이 개입하는 건 더더구나 말이 안 되고. 이런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예요. 본고장이 미국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그 헌법 조항이 수정헌법. 거기서 그죠?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종교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 그러놨어요. 언론의 자유는 어떻다? 불가침이고 절대적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불가침의 기본권인데 당연히 허가와 검열을 부정하고 있죠. 다만 언론 출판으로 피해를 줬을 때는 민사상 배상 책임은 있죠. 그러니까 이 헌법에 위배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요, 엄청난 역사적 퇴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촛불혁명을 무효화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끈 정도가 아니고 촛불혁명을 무효화하고 있어요. 뭐냐면 촛불혁명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소위 한국인들이 통치 대상인 국민으로부터 국가 권력과 자본 권력을 감옥에 보내. 그죠? 주권자로 우뚝 솟은 혁명입니다. 촛불혁명의 핵심은. 네? 촛불혁명의 핵심은 한국인이 주권자가 된 혁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서 박근혜를 탄핵하고 또 이재용이도 감옥 보냈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게 다 되돌아갈, 다는 아니지만 지금 막 되돌아가고 있고, 더구나 이런 촛불 주권자를 뭐로 만들어본다? 박정희 시대의 검열 처벌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주권자를 국가의 통치 대상인 국민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게 이낙연의 얘기고 문재인 정권의 생각이다. 이거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근혜 때보다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다. 유튜브는요, 언론의 신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나라들은 유튜브는 전혀 노타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도 언론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너무나 한계가 뚜렷해요. 이거는 제도 언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가는 걸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뭘 만들어낼 수도 있는 정말 보물창고 같은 곳이에요. 이런 언론에 있어서도 이건 하나의 신세계인데, 누구나 개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뭐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저도 개인 언론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진짜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신세계입니다. 이때까지는 사실은 못 누렸죠. 이때까지는 누가 누렸습니까? 언론기관이 누렸죠. 우리는 못 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드디어 주권자가 언론의 주체로 등장한 겁니다. 이게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새로운 가능성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통제하는 것은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다. 근데요, 지금 문재인이 이걸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통제하겠다고. 그러고요, 이명박 때 낙곰수 있었죠. 그렇죠, 그죠? 열광했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낙곰수 한 사람들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 팟캐스트 있었죠. 팟캐스트 통제하고 제재한 적이 있습니까? 세월호 때요, 언론의 자유를 망개했어요.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온갖 소설을 다 나왔어요. 비아그라 얘기 끌어가면서. 우리요, 문제를 진짜 정직하게 봅시다. 이명박근혜 때 언론의 자유가 이런 정도였습니다. 이때 만약에 팟캐스트 탄압하겠다, 팟캐스트에 가짜뉴스 가려가지고 뭐 처벌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난리 났겠죠. 그죠? 정말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정권이 뭘 갖겠다? 뉴스 감별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가려내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빨갱이 사냥하고 똑같다 하는 건 지금 뭐 거듭거듭 제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의 언론들은 왜 다 조용할까? 김어준이 말 좀 해봐라 말이야. 그렇게 네가 말이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선봉에 서가지고 이명박 정권을 공격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만끽했잖냐 말이야. 그런데 문재인이 가짜뉴스를 가려내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하는데 언론의 자유를 누렸던 네가 왜 조용하고 있냐 말이야. 그러고도 네가 언론이냐? 그건 문재인 스피커에 불과해. 김어준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인한테 내가 그래 얘기를 묻고 싶어요. 문재인 정권이 왜 이럴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화 세력의 승리는 확고부동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뭐를 가지고 있는 한? 핵무력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다음에 이 구세력, 반공 세력은요, 헛발질을 워낙 해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내버려 두면 그냥 자폭하고 자멸해요. 그리고 이들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게 10% 안에요. 그러면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가짜뉴스 총공격을 선포했을까? 이거는 깊은 얘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무능과 불안입니다. 무능해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타개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아져가지고 그게 다 뽀록 나가지고 말하자면 경제 문제 해결을 하나도 못했죠, 그죠? 오히려 퇴행했죠.
그런 문제가 뽀롱이 나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끔찍해요. 이 사람들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어는 뭐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막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내가 볼 때는 자살골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지켜봅시다.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요, 자유한국당, 수구꼴통들, 박사모, 일베,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저만큼 신랄하게 싸운 사람도 저는 없다고 드물다고 생각해요. 제 그 옛날 동영상들 한번 보세요. 전부 이 싸움입니다. 문바 하는 짓도 요즘은 이제 문바들 비판을 많이 하죠. 한심해요.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를 아까 했죠. 그죠? 그래서 이들을 보면요. 아직도 박정희 교와 노무현 교의 광신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좀 측은해요. 왜? 독립적 개인이 되지를 못하고 아직도 있잖아. 그죠? 남들이 심어주는 선동이나 심어주는 것에 휘둘려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만약에 가짜뉴스라고 낙인 찍혀가지고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기꺼이 그 사람이 보수든 진보든 수구 꼴통이든 극좌든 할 것 없이 기꺼이 그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들도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할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